2015년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카페베네가 올바른 국어 사용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컵홀더에 사람이 사물보다 높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물 존칭을 바로잡는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컵홀더에 쓰여있는 문구부터가 잘못 적혀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당시 커피 가격을 5.8% 인상한 직후에 진행한 캠페인이라 더욱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는데요. 결국 카페베네는 급하게 캠페인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처참하게 망해버린 기업들의 실패한 이벤트 탑7을 알아볼까요? 현대차의 마케팅팀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2013년 11월 현대자동차가 신형 제네시스 출시를 홍보하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공식 페이스북에서 제네시스로 사행시를 짓는 참여형 이벤트였습니다. 현대차는 제우스의 바람기가 내게 온 듯으로 시작하는 감성적인 예시까지 보여줬죠. 그런데 문제는 이벤트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이 현대차에 대한 불만을 사행시로 마음껏 표출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제네시스에서 또 물이 새네요. 내 현대차는 원래 그렇게 타는 겁니다. 같은 작품들이 쏟아졌죠. 대부분 누수 문제, 에어컨 미전개, 내수와 수출 차별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을 신랄하게 비꼬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비판적인 내용들을 모두 무시하고 평범하고 긍정적인 사행시만 당선작으로 선정했는데요. 이는 여론을 무시하고 짜고 치는 이벤트라는 더 큰 비난을 불러왔죠. 결국 이 이벤트는 현대차가 스스로 판을 깔아 대중의 불만을 폭발시킨 최악의 이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진은 놀랍게도 맥도날드 캠페인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2012년 1월 맥도날드가 트위터에서 야심찬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맥도날드와 관련된 경험담을 맥디스토리즈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하는 이벤트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로부터 긍정적인 경험담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였죠. 그런데 캠페인이 시작되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맥도날드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햄버거를 먹다가 치아가 부러진 썰, 노동 환경에 대한 비판, 서비스에 대한 불평등 등 다양한 악담이 올라왔고, 더러운 바닥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사진들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트윗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자 맥도날드는 모든 캠페인을 중단했죠. 이는 캠페인을 시작한 지 단 2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결국 이 캠페인은 맥도날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키우고 처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히틀러는 잘못한 게 없다. 놀랍게도 이 문장은 음료수의 이름입니다. 2012년 8월 마운틴듀가 새로운 사과맛 음료의 이름을 공모하기로 했는데요. 덥더듀라는 온라인 투표 이벤트로 팬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려고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공모전이 익명 커뮤니티 4챈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4챈 사용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위에 오른 이름이 히틀러는 잘못한 게 없다였고 2위는 할머니의 분비물, 3위는 당뇨 같은 끔찍한 이름들이 차지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커들이 아예 투표 웹사이트를 해킹해서 마운틴듀가 9.11 테러를 지지한다는 식의 가짜 배너를 띄웠는데요. 이 사태로 결국 마운틴듀는 이벤트를 완전히 중단하고 웹사이트를 폐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진은 놀랍게도 경찰 홍보 이벤트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2014년 4월 뉴욕 경찰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 트위터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시민들에게 경찰과 찍은 훈훈한 사진을 myNYPD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해달라고 했습니다. 친근한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캠페인이 시작되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시민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과 폭력적인 장면을 찍은 사진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월가 점령 시위 당시 폭력 진압 장면들이 줄줄이 올라왔고 머리채가 잡혀 끌려가는 여성, 카메라를 향해 주먹질을 하는 경찰관의 모습이 페이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심지어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유로 피투성이가 된 84세 노인의 충격적인 사진도 공유되었죠. 그렇게 부정적인 트윗이 시간당 무려 10,000건씩 쏟아져 나왔는데요. 결국 이 해시태그는 경찰의 폭력을 고발하는 거대한 시민 아카이브가 되어버렸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돈을 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2004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역사에 남을 대형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방청객 276명 전원에게 신차 폰티악 G6를 한 대씩 선물한 것이죠. 이는 자동차 회사 폰티악의 대대적인 PPL이자 오프라의 통큰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벤트였습니다. 시원하게 자동차 선물을 뿌리는 오프라의 모습에 방청객들은 열광했는데요. 그런데 축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무료 자동차가 법적으로 선물이 아닌 경품 소득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즉 당첨자들이 각자 세금을 내야 했는데 문제는 개인 소득에 따라 최대 7,000달러까지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하나로 약 8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이었죠. 게다가 새 차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특별히 선정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세금을 낼 여유가 없었는데요. 결국 축하받아야 할 당첨자들이 세금 폭탄에 고통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작진은 판매세와 등록비는 대신 내주고 차를 팔거나 현금으로 바꾸는 옵션도 제공했지만 이미 공짜인 줄 알았는데 세금 폭탄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퍼진 뒤였죠. 이 사건 이후 오프라쇼는 경품 당첨자의 세금까지 미리 계산해서 현금으로 함께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케찹병에 붙어있던 QR코드를 찍었더니 19금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2012년부터 하인즈 독일 법인이 재미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요. 케찹병에 QR코드를 붙여서 소비자가 자신만의 라벨을 디자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벤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이었죠. 이후 프로모션은 2014년에 무사히 종료되었지만 여기서 하인즈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이벤트 웹사이트의 도메인을 갱신하지 않은 것인데요. 문제는 이 만료된 도메인을 하필이면 독일의 성인물 사이트 업체가 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다니엘 포렐이라는 소비자가 창고에 있던 오래된 케찹병을 발견했고 호기심에 QR코드를 스캔했더니 충격적인 화면이 나타났죠. 바로 하인즈 이벤트 페이지가 아니라 포르노 사이트가 열린 것인데요. 어이가 없던 그는 이 경험을 하인즈 페이스북 페이지에 알렸고 이 사건은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하인즈는 이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손님이 너무 많이 먹어서 망한 식당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최대 해산물 외식업체였던 레드랍스터는 2004년부터 꾸준히 계절 한정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바로 궁극의 무제한 새우 프로모션이었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약 20달러에 7가지 새우 요리 중 최대 3개를 선택하고 다 먹고 나면 추가로 무제한 주문이 가능했죠. 그렇게 약 19년간 문제없이 진행하다가 2023년 여름 레드랍스터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절 한정으로 운영되었던 이 프로모션을 기한이 없는 상시 메뉴로 바꾼 것이죠. 문제는 프로모션이 예상보다 너무 인기가 많았다는 것인데요. 손님들은 테이블에 몇 시간씩 앉아서 새우를 끝없이 먹어치웠습니다. 한 손님이 무려 30접시를 먹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그 결과 이 프로모션만으로 한 분기에 약 15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주방과 서버들은 과부하에 시달렸고 낮은 객단가 때문에 팁 수입도 급감했죠. 결국 부채가 무려 13조 6,500억 원에 달하게 되면서 2024년 5월 레드 랍스터는 파산 신청과 함께 93개의 매장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